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격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신경계 중에서도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중추신경계라는 건 뇌하고 척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뻗어나와 있는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일종의 도로에서 따진다면 어떤 국도나 지방도로 이렇게 그 마을마다 뻗어 있는 것이 말초신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을 빨리 가야 되겠지. 그런 것들은 그 중추신경에 해당되겠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서 얘기했고 중추. 그래서 뇌랑 척수가 있다. 그래서 뇌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그리고 뇌교가 있다고 그랬죠. 척수는 또 바깥쪽 안쪽 그래서 등 쪽으로 감각 뉴런이, 배 쪽으로 그 운동 뉴런이 나간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는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 말초신경은 크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하고 말았는데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성신경이 되게 좀 애매합니다. 감각신경이 체성신경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뭘 따라서 그 교과서마다 조금씩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냥 선생님은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성신경은 대개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게 체성신경입니다. 대뇌랑 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고 싶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대뇌에서 연결돼서 체성신경을 통해 가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해야 되겠다. 펜을 잡아야지. 그 펜을 딱 잡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체성신경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체성신경은 운동 뉴런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을 다 얘기합니다. 이걸 갖고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은 일단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을 다 체성신경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혹시나 그게 좀 다르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교과서에 맞춰서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체성신경에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어차피 생각하는 거고 감각도 생각 주변에서 받아들인 걸 뇌로 가야 되겠지 척수로 가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다 말초신경인 거죠. 다시 말하면 뇌하고 척수를 뺀 나머지가 여기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돼서 지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게 말초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뇌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다 체성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대뇌인 겁니다. 예, 대뇌랑 연결 안 돼 있는 것도 조금 몇 개 있는데 주로 대뇌랑 연결돼 있어. 요건 또 체성신경은 어떻게 나누냐면 뇌신경이 있고요. 척수신경이 있어. 이거를 내신으로 되면요. 애들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진짜 많이 틀리는 거야. 생각해 봐봐. 뇌신경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뇌신경은 뇌에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겁니다. 예.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뇌신경이 아니라 뇌입니다.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척수지, 척수신경이 아니야. 여기서 뻗어나와 있는 또는 뻗어 들어가는 그런 그 말초신경 중에 뇌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뇌고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척수야. 예.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다 뇌랑 척수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뇌신경은 총 12쌍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윙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얘가 눈을 감았다 뜨잖아요. 이 신경은 뇌랑 바로 연결돼 있어야 좋겠지. 굳이 얘가 내려가서 척수를 타고 다시 올라와서 눈을 감았다 뜨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뇌에서 바로 뻗어나온 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척수신경은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싶단 말이야.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싶을 때 발가락 끝하고 뇌가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발가락 끝을 왔다 갔다 할 때 척수랑 연결돼서 척수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훨씬 좋으니까. 척수랑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척수신경. 뭐 12쌍 있고 31쌍이 있다고 그러는데 숫자까지 열 필요가 없고. 하여튼 뇌에서 뻗어나와 있는 말초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건 척수신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체성신경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자율적으로 지가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위에서 꿀떡꿀떡꿀떡꿀떡꿀떡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자. 그럼 넘어가냔 말이야. 자, 소정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자 똥 만들려고 대장으로 넘어가자. 그럼 넘어가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도 자율적으로 다 소화가 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도 소화가 잘 되잖아. 운동을 해. 운동을 하는데 야 너 심장 뭐 하는 거야? 운동을 하는데 빨리빨리 뛰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심장 빨리 뛰게 하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빨리 뛰죠. 잠잘 때는 야 심장아 이제 천천히 뛰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이러진 않잖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다 잘 이루어지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경이 있는데 걔가 자율신경이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주로 대뇌랑 연결될 일이 없죠. 대뇌랑 연결될 일이 없고 자율신경의 통합중추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간뇌라고. 간뇌에서 제일 많이 자율신경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중뇌하고 연수가 조금씩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연수가 심장 박동 속도 조절하고 호흡 속도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연수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뇌가 제일 많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중뇌, 연수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뇌는 홍채가 동공반사를 한다고 그랬죠. 홍채 운동을 가지고 동공반사를 한다. 눈이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다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뭐랑 뭐로 또 나눠지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주로 어디 돼 있냐면 그 척수에서 주로 많이 뻗어져 나갑니다. 척수에서 쭉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척수의 그 교감신경절이라는 데가 있어서 바로 여기 건너뛰었다가 그 다음 또 뉴런으로 또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지만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끝하고 척수 맨 윗부분하고 연수랑 중뇌랑 또 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율신경이 다 척수랑 연결된 건 아닙니다. 교감신경은 다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척수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좀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작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교감이 작동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그 표에 나와 있어. 근데 그 표를 한번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교감하고 부교감은요. 교감하고 부교감은 작동하는 게 서로 반대되는 작동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동을 해요. 그래서 교감이 뭐 A를 하게 한다면 부교감은 B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A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길항작용이라고 그래요. 길항작용.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만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반대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든지 호르몬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어떤 하나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는 우린 다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교감이 어떻게 작동하고 부교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감이 작동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반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중뇌가 한다고 그랬지? 중뇌랑 자율신경이 좀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동공이 확대되고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동공이 수축합니다. 등등등등이 그 책에도 써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 요거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나만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몇몇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어느새 유명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봐. 예를 들면 네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남학생이 예를 인터넷이 고장났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야동을 한 번도 못 본 거야. 매우 목말라. 그러다가 저기 어디 그 영화관에 XXX 등급의 영화가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쫙 이렇게 어른인 척하고 교복 안 입고 어른인 척하고 딱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가 너무 성황리에 다들 보러 온 거야. 자리가 없는데 맨 앞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끊고 들어갔어. 끊고 들어갔는데 옆자리에 자리가 없었어. 빈 자리였었는데 사람들 되게 많아. 처음에 딱 시작해서 영화가 딱 시작했는데 우와, 야 정말 굉장해. 바라던 거야. 의상비가 하나도 안 들겠어. 막 그런 영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아까 옆자리 비어 있었는데 누가 옆자리가 이렇게 오는데 딱 슬쩍 이렇게 보니까 나 그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사춘기고 호기심이 왔다 그러지만 저분은 알 거 다 하시는 분이 뭐하러 왔나 이렇게 쓱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교감 선생님인 것 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감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공 어떻게 되겠어? 동공 확대되겠지. 띠용 동공 확대되겠죠. 동공 확대되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될까? 호흡. 여러분의 호흡 속도. 교감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겠지. 호흡 속도 촉진되겠죠. 여러분 혈압 어떻게 될까? 혈압. 교감 선생님이다. 혈압 올라가겠지. 혈압 상승. 침분비 어떻게 될까? 침분비. 교감 선생님이다. 이렇게 미친놈이잖아. 침분비 억제되겠죠. 침분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다 억제됩니다. 소화 효소, 소화 운동, 소화 잘 안 돼. 소화 효소, 소화 운동 다 억제야. 잘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혈당량 어떻게 될까? 혈당량. 피에 있는 포도당의 함량. 피에 있는 포도당의 함량은 지금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이기려고 혈당량도 올라가. 혈당량 상승. 방광 어떻게 될까? 방광. 교감 선생님이다 생각하면 오줌 마렵겠어? 그렇지 않고 교감 선생님 막 긴장하니까 교감 선생님이다 긴장하니까 방광이 이완된다고. 이완돼서 오줌이 덜 마렵다고. 괜찮죠? 교감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어. 물론 교감신경의 그 교감하고 교감 선생님의 교감은 한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싹 봤더니 교감 선생님하고 너무 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부자도 그 부자가 아니야. 아니 부자가 아닌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공 어떻게 되겠어? 확대된 거. 다시 수축해서 돌아갔겠고. 호흡 속도 어떻게 되겠어? 호흡 빨리빨리 뛸 필요가 없죠. 호흡 속도 억제. 혈압 어떻게 되겠어? 혈압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 혈압 하강. 침분비, 소화 운동, 소화 요소 어디 이렇게 되겠어? 이제 소화 잘 되겠지. 촉진. 혈당량 올라갈 필요 없죠. 하강. 방광 수축하겠죠. 방광.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오줌 마렵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감하고 부교감은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 일반 생물학 책에는 교감신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싸움, 도망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fight, flight 반응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싸움하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싸움하고 도망가는데 생각해 봐봐. 막 싸움에 그 옛날에 글래디에이터 막 검투사가 있고 막 싸우고 하는데 오줌 마려. 잠깐만 기다려봐. 오줌 좀 넣고. 이런 미친놈은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오줌 잘 안 만들어져. 신장에서도 오줌이 잘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하다, 잠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잘 때 호흡 속도 빨라질 일이 없고 혈압 올라갈 일이 없겠죠.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거하고요.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아드레날린이고 어디서 아세틸콜린인지 헷갈리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교감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외웠기 때문에 내가 고3 때 교감 선생님 아세틸콜린하고 아드레날린 자꾸 헷갈리더라고. 교감 선생님 아들은 날라리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실제로 교감 선생님 아들은 훌륭하신 분일 겁니다. 실제로 훌륭하신 분일 건데 내가 그냥 외우려고 교감 선생님 아들은 날라리 아드레날린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인터넷이 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렇게 영화 보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거 알죠?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막 아드레날린 막 그러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잖아. 호흡 속도 막 촉진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이다 이렇게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이다. 긴장하고 싸움하고 도망하고 아드레날린. 부교감신경은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아세끼가 꼴렸나?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세틸콜린 뭐 이렇게 외웠는데 할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교감신경에서 아드레날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가만히 보면 동공을 일으키는 그 홍채에 동공을 일으킨단다. 동공 그 주변에 있는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게 만드는 그 홍채라는 거에 아드레날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고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동공이 작아지도록 하는 거고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동공이 커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호흡 속도를 일으키는 것도 여기 횡격막하고 가슴뼈 근육에 있는 것도 아드레날린 수용체하고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서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아드레날린 나오면 호흡 속도가 아드레날린 받아들여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아세틸콜린 받아들여서 호흡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그림 요거 잠깐만 지우고 갈게. 요 그림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림을 한번 알아봐요. 여기가 중추신경이라고 따져봐. 여기가 뇌하고 척수예요. 뇌하고 척수고 그 다음에 중추에서 뻗어나가는 건 뭐겠어요? 중추에서 뻗어나가는 건 운동뉴런이겠죠. 요건 운동뉴런일 거야. 그렇지? 운동뉴런. 근데 반면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예. 감각뉴런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건 감각뉴런. 운동뉴런이든 감각뉴런이든 이런 말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건 뭐라고? 체성신경이라고. 체성신경. 그럼 주로 여기 중추가 뭐겠어? 주로 뇌나 척수일 거, 대뇌랑 척수일 겁니다. 그렇죠? 대뇌랑 척수일 거야. 이게 대뇌에서 바로 알아듣는 거니까. 대뇌랑 척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 자율신경은요. 자율신경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한다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경에 마디가 있다고 바로 못 가고 말초신경에서 한번 이렇게 전달을 되는 시냅스를 가지고 한번 전달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신경의 마디다. 신경마디, 신경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신경절. 여기도 당연히 신경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경절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에 있는 뉴런을 뭐라고 그러냐면 절전뉴런이라고 그래. 절전뉴런. 어렵지 않지. 예. 절전뉴런. 신경절의 앞에 있는 앞전자겠지. 신경절의 앞에 있는 뉴런이다. 그럼 뒤에 있는 뉴런은 뭐라고 했어? 절후뉴런이라고 한단 말이야. 절후뉴런. 괜찮죠? 여기도 절전뉴런이 얘고 절후뉴런이 얘죠. 네, 절전뉴런, 절후뉴런. 그러면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안 알려주고 절전뉴런과 절후뉴런의 길이 차이로만 갖고 자율신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가 교감이고요. 요게 교감이고 요게 부교감인데 한 번에 쭉 가면 이 신경절이 없으면 걔는 체성신경이라고. 체성신경이고 신경절이 있으면 아 교감이나 부교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게 교감이고 어느 게 부교감이냐? 중추가 되게 중요할까? 뇌나 척수가 중요할까? 아니면 말초신경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요한 건 뇌나 척수가 더 중요하겠지. 뇌가 잘못되고 척수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중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추에 가까운 걸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중심에 가까운 걸 중심으로 잡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절전뉴런이 짧지. 교감신경이 절전뉴런이 짧잖아.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절전뉴런이 짧다. 절전뉴런이 짧잖아. 절전뉴런이 짧어. 교감.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 짧다고. 근데 절전뉴런이 길어. 부교감. 세 글자잖아. 더 길잖아.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예. 절전뉴런이 짧고 부교감뉴런이 절전뉴런이 길고 사실은 해부학 그림을 보면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게 그 주로 교감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럼 교감신경은 바로 옆에 교감신경절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다가 그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절전뉴런이 짧은 게 해부학 그림을 보면 당연히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해부학 그림이 있는 교과서가 있고 없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절전뉴런이 짧은 걸 교감이라고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절전뉴런 짧다. 교감 두 글자.
절전 뉴런이 길다. 부교감 세 글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신경 말단 분비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 교감 신경 말단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방금 예,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아드레날린 나온다.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랬고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세틸콜린 나온다 그랬죠. 아세틸콜린 이렇게 쓰지 않냐?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런데 요 신경절 여기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겠죠.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겠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모든 신경절에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니 교감 신경은 아드레날린이라며 그런데 왜 여기선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물어본다고.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절에선 무조건 다 아세틸콜린 나온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부교감이니까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교감 신경 말단에서는 여기서 아드레날린 나온다고. 아드레날린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로 잘 나와. 문제로 잘 나오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어. 중추에서 교감 뉴런이 짧고 부교감 뉴런이 길고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교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실 이거 호르몬 가서 또 사실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다 절전 뉴런이 있고 절후 뉴런으로 돼 있다. 예, 그런데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신. 신장 위에 부록으로 부착되어 있는 요 부신이라는 데가 있거든. 근데 여기 부신도 바깥쪽하고 안쪽이 색깔이 틀린데 바깥쪽을 부신 겉질, 안쪽을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려면 아드레날린 나와요. 근데 요 부신 속질에만 교감신경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전 뉴런으로.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 교감, 부교감이 다 신경절이 있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부신 속질만 달라. 부신 속질만. 그래서 옛날에 이거 EBS에서 이게 재작년인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이 EBS에 이거 문제 내신 분이 이거 좀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 문제를 잘못 냈어. 그래서 부신 속질은 절전 뉴런, 절후 뉴런으로 연결 안 돼 있고 부신 속질만 절전 뉴런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혹시 학교 그 시험에 되게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있을까봐 생물 또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셔갖고 또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있을까봐 요거만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초신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